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부동산입니다. 어제에 이어 갱신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3부가 되겠습니다. 예, 퀘스천 10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시행 전, 법 시행 전이죠. 법 시행이 7월 31일부터 됐으니까 그 전에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 거절 통지한 경우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법 시행 전이잖아요. 법 시행 전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 거절 통지한 경우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요. 퀘스천 11번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무조건 2년을 거주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단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 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 12번이고요. 임대차 계약을 최초에 체결할 때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대차 계약을 최초에 1년을 계약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1년을 계약했더라도 1년 더 거주할 수 있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임대차 기간 2년이 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이 경우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1년을 더 살 수 있고 또 계약 갱신 요구권까지 행사한다면 2년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1년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총 3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거죠. 1년 거주하고 또 1년 거주하고 2년 거주하고 그러면 총 4년이 되는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 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건 뭔 말이냐면요.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년 더 살 수 있고, 계약 갱신 요구권까지 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지만, 1년으로 계약을 했을 때 1년만 살고 나가도 된다는 겁니다. 1년만 살고 나가도 된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임대인 분들이 1년으로 계약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잘 안 하려고 하죠. 통상 2년으로 많이 하려고 하죠. 그 이유는 1년만 살다가 이사를 나가버리면은 이 도배장판을 새로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험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1년만 살다 나가버리면 다시 이제 도배장판을 새로 해야 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통상 2년으로 많이 이제 원하지요. 임대인 분들께서는요.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예, 보증금을 못 받았다라면은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관계는 계속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 질문 13번.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내용 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네, 내용 증명. 예,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이제 내용 증명을 임대인이 받으면 또 기분이 나빠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구두나 문자 메시지로 많이들 하죠. 구두나 문자 메시지로 많이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겠죠. 이 내용 증명은 어떻게 보내는 거냐 하면은 이제 우체국, 우체국에서 보냅니다. 우체국에서. 그래서 내용 증명 양식은 별다른 게 없고요.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를 쭉 이제 적어서 그거를 이제 세부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이 세 장에다가 도장을 쾅쾅쾅 찍습니다. 내용 증명 보낸다는 도장을 찍고 하나는 우체국에서 한 장은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고요. 한 장은 이제 임차인이 보관하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은 임대인한테 갑니다. 예, 이게 이제 내용 증명이죠. 예, 다음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그러니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임차인이 이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차임의 연체가 반드시 이기 연속될 것을 요하지 않고 전후 합하여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기만 하면 됨. 임차인이 1, 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1월 연체 후 2, 3월에 지급하였다가 4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 예. 이게 뭔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이제 월세가 되겠죠. 월세, 월차임. 예, 전세는 해당이 안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월차임을 50만 원씩 낸다. 그러면 2기분이면은 1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연체한 금액이 이제 2기분에 해당하는 이 100만 원이 되면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에는 뭐 40만 원을 지급하고 뭐 3월 달에는 2월 달에는 30만 원을 내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20만 원을 내고 그 다음 달에 되니까 뭐 월세를 10만 원밖에 안 내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10만 원을 덜 낸 거고요. 여기는 20만 원을 덜 낸 거고 여기는 30만 원을 덜 낸 거고 여기는 40만 원을 덜 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쭉 다 도화해서 이제 100만 원이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면 뭐 이달에 50만 원을 아예 안 냈고 이달에 50만 원을 아예 안 냈다. 그러면 이렇게 더해도 100만 원이잖아요. 예,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연속해서도 가능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해서도 가능합니다. 예, 어쨌든 2기 연속일 필요는 없고요. 2기의 차임액입니다. 2기의 차임액에 해당될 때 2기의 차임액.
그 다음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러니까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 이름, 주민번호 등으로 계약한 경우. 그러니까 임차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안 하고 허위의 신분으로 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 거절할 수 있고요.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 영업장, 뭐 도박장이라든가 불법 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은 주택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다른 뭐 영업장으로 쓴다든가, 그러면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 이사비 등을 실제 제공한 경우, 이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단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은 죄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뭐 일방적으로 이사비용 얼마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주면서 나가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전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임차인한테 또 주는 겁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그러니까는 이제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해놓고 이제 본인이 이제 거기 거주를 안 하고 다른 임차인한테 뭐 전세나 월세로 놓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목적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죠.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때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죠. 임차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증개축 또는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의 중과실, 화기 방치 등 중과실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그러니까 임차인이 깜빡해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안 껐다던가 그래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기능 상실했을 때 계약갱신 요건 거절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대부분을 전부나 주택의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이제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3개 이상도 되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재건축 한다고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할 때 언제 이거를 재건축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거주를 할 수 있다라고 고지를 해야 됩니다. 고지. 이거 뭐 특약상에 넣다던가 해야 되겠죠. 특약상에 넣어야 정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계약서 작성 당시에 고지를 안 했다. 그러면은 계약갱신 요구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택이 이제 노후화가 됐다. 그래서 재건축할 거니까는 나가 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리 계약 당시에 고지를 해야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 잘 모르시죠. 예, 요 위에 것만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주택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시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뭐 재개발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재건축이 된다든가.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 임대인, 그러니까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임대인.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임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등기부상 소유권자죠. 등기부상 소유권자. 예, 등기부상의 소유권자.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주택의 명의가 남편 명의로 돼 있다. 예. 그럼 남편 명의의 직계 존비속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아내분으로 돼 있다. 그럼 아내분의 직계 존비속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임대인을 누구로 볼 것이냐? 예. 그는 소유자로 봐야 되겠죠. 등기부상에 있는 소유자. 예. 등기부상에 있는 소유자로 봐야 됩니다. 등기부상에 있는 소유자. 그러면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가족의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아내분의 직계 존비속이 들어와서 거주를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요것도 이제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죠. 예. 지금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1호부터 8호까지 이외에 임차인의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여기서부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